자, 이번에는 대구 마라톤 2월 22일인가요? 23일인가요? 날짜가 생각 안 나네. 2월 22일이군요. 네, 2월 22일에 대구 마라톤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그날 또 다른 마라톤 대회도 있을 걸로 아는데, 그런 이제 명절 끝나고 바로 이제 대회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번 설 명절을 보내야 될까에 대한 몇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편안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제가 좀 전에는 명절 때 뭐 맛있는 거 좀 드셔도 된다.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먹어도 된다. 일주일 동안 운동 안 해도 된다. 뭐 그러고 나서 복귀를 잘하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명절 연휴 끝나고 바로 대회가 있다 이러면 이제 이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혹시 좀 전에 제 얘기를 듣고 아싸 하면서 이제 좀 먹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분들, 근데 대구 마라톤을 앞둔 분들이면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간 이제 갑자기 좀 우울해지실 수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뭐 대구 마라톤이 갑자기 날짜를 땡겨가지고 그렇게 된 걸 뭐 어쩔 수 없죠. 자, 어쨌든 대구 마라톤 혹은 명절 끝나고 바로 대회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시간을 저희들이 좀 슬기롭게 써야 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떡국도 안 먹을 수도 없고 뭐 맛있는 걸 안 먹을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약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시간으로 보는 거죠. 자, 당연 대구 마라톤이다. 다음 주 끝나고 나면 바로 대구 마라톤이죠. 이제 일주일을 앞두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원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뭐 카보로딩이나 이런 에너지를 이제 서서히 저장하고, 그다음에 러닝은 이제 약간 달리기를 강도를 조금 줄이면서 몸의 컨디션을 만들어가고 에너지 비축하고 컨디션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일주일 동안 쓰시거든요. 그런 어떤 기간으로 전략적으로 쓰는 거죠. 사실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나서도 여러분들은 종이 꺼내놓고요. 다음 일주일 동안 내가 대구 마라톤이 있는데 다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좀 지내볼까? 명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한번 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팁을 드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을 갖다가 재정의를 하셔야 된다. 그걸 첫 번째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카보로딩의 어떤 아주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설 되면 이제 떡국 드시잖아요. 떡국은 보통은 이제 가래떡으로 만들고요. 쌀떡이죠. 쌀로 만들어지게 되고 얘는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섬유질은 별로 없는 엄청난 고탄수화물 식품이 바로 떡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보로딩을 위해서 아주 적절한 그런 녀석이기도 합니다. 이번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이 정도까지 한 3일 정도 동안은 약간 이제 음식을 좀 줄여주시고 하다가 다음 주에 이제 설 명절이 있는 전후로 해가지고 떡국을 좀 드시면서 약간 카보로딩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원래 카보로딩은 탄수화물을 한번 싹 뺐다가 또 빡 하고 채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엄청난 기록을 노리고 계시고 뭐 선수다 뭐 이렇게 입상권을 노린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수준의 카브로딩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대회 나가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의 빡센 카브로딩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대회 전에 탄수화물의 그런 비중을 조금 늘려서 몸에 그런 글리코겐을 좀 저장을 한다라는 그 정도 느낌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막 진짜 검색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안 먹고 하고 그럴 필요는 굳이 없거든요. 그냥 완주를 목표로 한다, 즐겁게 달리기 목표로 한다고 하시면 이번 명절 동안은 그런 떡국 같은 것도 좀 드시면서 탄수화물 비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떡국에 들어가는 다른 것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국물 같은 것들, 여기는 나트륨이 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올라와 있는 뭐 김가루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소고기 양지 같은 거나 이렇게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은요, 약간 소화 속도를 좀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섭취는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절 기간 동안 식단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명절 기간 동안은요, 이제 대구 마라톤 앞둔 분들입니다. 대구 마라톤 앞둔 분들의 경우는 명절 기간 동안 채소 같은 것들의 섭취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 약간은 줄이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이제 많은 그 스포츠 연구소 이런 데서도요, 장거리 레이스 한 3일 정도 전부터는 약간 그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좀 줄여야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섬유질 잠유량이 남아있게 되면은
경기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좀 배변 욕구가 화장실 가서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명절은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그런 나물들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채소들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는 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완주를 목표로 하시고 그런 분들의 경우는 또 이걸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드시되 너무 과도하게만 드시지 않으시면 괜찮다. 그리고 명절 때 보통 남은 음식들이나 뭐 음식들 싸주면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아마 나물 같은 거 많을 겁니다. 나물 빨리 안 먹으면 쉬어버려서 빨리 먹어야 돼. 막 이렇게 집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대회를 앞둔 분들이라면은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끝나고 맛있게 비빔밥 만들어서 드시면 되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면 시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대구 마라톤 몇 시에 출발하죠? 제가 지금 시간 잘 모르는데. 보통 그래도 뭐 한 8시 전후 아닌가요? 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서울시가 갑자기 뭐 7시 반으로 바꿔서 그렇지. 보통 8시, 9시쯤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어쨌든 마라톤 대회가 시작하는 시간 하고요. 내가 일어나는 기상 시간을 정말로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는 좀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컨디션을 거기 맞춰놔야지만 대회 당일날 컨디션 난조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일어나야 되느냐? 대회 마라톤 출발하기 한 3시간 전에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3, 4시간 전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언제 일어나야 돼요? 8시 출발한다 그러면 새벽 4시나 5시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꽤 빠른 시간이죠. 근데 명절 기간 동안 그거를 좀 하셔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저녁 늦게까지 막 놀기도 하고 술 드시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은 대회를 앞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마음가짐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은 새벽 시간에 아침에 5시, 늦어도 6시 이 사이에는 반드시 일어나셔야 되고요. 일어나셔서 뭘 하시느냐? 밖에 나가셔야 돼요. 뭐 달리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옷 단단히 껴입고 나가도 돼요. 어쨌든 나가서 햇빛을 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체 생체의 어떤 리듬을 갖다가 대회 날의 시간대하고 좀 맞추셔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푹 퍼져서 막 그냥 놀고 막 하다가 갑자기 다음 주 목요일에 연휴 끝나고 나서 아차 그러고 보니까 나 지금 사흘 뒤에 대회가 있네? 이러면서 그때 가서 뭐 맞추려고 한다? 안 맞습니다. 안 됩니다. 몸은 피곤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컨디션 조절을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이제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 최소한 일주일 전, 정말 최소한입니다. 해주셔야 되고요. 수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면 시간도 잠드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 수면은 일어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제 잠이 드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물론 명절에 알고 있습니다만, 주변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중요한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 진짜 이번에 목숨 걸고 뛰어야 된다고 좀 비장한 각오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수면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대구 마라톤의 달리기 시간, 그 전에 3시간, 4시간 전에 기상, 그러면은 아침에 5시, 4시, 5시, 6시 정도쯤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수면 시간을 7시간 보장하려고 한다. 언제 자야 돼요? 그 전날 11시간이죠. 거의 10시. 정말 빠르면 9시. 10시 정도에는 그래도 늦어도 10시에는 잠을 자야 아침에 그 시간 일어나서 나가서 햇볕 쬐고 산책 좀 하고 해서 몸의 어떤 그런 뭐랄까 밸런스 그런 것들을 리듬을 맞추게 되고 대회날 장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녁 일찍 자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와서 술 한잔 해라부터 시작해서 뭐 또 재밌는 거 뭐 넷플릭스 재밌는 거 같이 보기도 하고 저녁 늦게까지 노는데요. 그거를 여러분은 이겨내셔야 됩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이겨내셔야 됩니다. 주변에 도움을 구하시고 얘기를 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대충 얘기하면 안 되고요. 진짜 비장한 각오로 얘기해야 됩니다. 명절날 가족들과 식탁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대구 마라톤에 출전을 합니다. 왜 뭔가 좀 단어도 저 대회 나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약간 무게감 있는 단어 써야 돼요. 이번 대회에 제가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식단 조절과 이런 훈련을 통해서 힘들게 훈련을 해왔고 드디어 이번에 대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뭔가 이제 여러분이 러닝에서 알고 있는 어려운 단어를 막 쓰세요. 막 카보로딩을 해야 되고부터 시작해서
무슨 VO2 맥스 값이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막 하여튼 어려운 단어를 막 써가면서 뭔가 대단한 걸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거 뭔가 좀 비장한데 이거 건들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봐줍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확보를 하시고 여유를 확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 드시는 것도 이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대구 마라톤 앞두신 분들이라면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정말 음식 드시는 것도 눈앞에 막 쌓여 있을 거예요.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과일들도 있고 튀김들 특히 튀김은 진짜 힘든데 버티기 힘든데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도 견뎌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대구 마라톤을 신청하신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뭐 별 수 없지. 뭐 대회가 지금 눈앞인데 당연히 있어도 참아야죠. 대신에 그 음식을 내 거 싸줘 하셔가지고요. 냉동실에다가 잘 얼려놨다가 끝나고 나서 드세요. 대회 끝나고 나서 빨리 집에 가서 명절 음식 먹어야지 하면서 드셔야 됩니다. 어쨌든 드시는 것도 이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대구 마라톤처럼 그렇게 바로 목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있는 대회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번 명절 때 좀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대구 마라톤은 일단 아니에요. 대구 마라톤은 조절하셔야 됩니다. 식단 조절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도 조절을 하시고 다 조절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술 드시지 마세요. 술 진짜 드시지 마세요. 갑자기 명절이라고 저 아버지가 갑자기 발렌타인 뭐 20몇 년 산, 30년 산을 꽉 깠다. 저걸 먹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대회를 앞둔 분, 특히 대구 마라톤 앞뒀다? 참아야 됩니다. 그 술 까지 말고요. 제가 대구 마라톤에서 기록 세우면 선물로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가. 아무튼 대구 마라톤 끝나서 이제 기념주를 먹던가. 추석 때는 또 추석 끝나고 나면 또 대회 있는데. 러너들은 어쩔 수 없어요. 명절이 러너들은 이렇게 뛰어넘어야 될 산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어쩌겠어요. 근데 대회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술도 드시면 안 돼요. 술 드시지 마시고요. 그냥 음료나 하다못해 음료 같은 거나 이런 거 드십시오. 어쨌든 먹는 거 일상생활 습관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대구 마라톤 나간다.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연휴인데 달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달리셔야 됩니다. 달리셔야 됩니다. 테이퍼링을 하시던 평소대로 달리기를 하시던 여러분들만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하셔야 돼요. 일주일 전은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달리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힘듭니다. 자는 시간도 챙겨야 되죠. 그 다음에 훈련도 훈련 나름대로 강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점검도 좀 해야 되죠 하니까 일주일 동안 나는 그냥 명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겠지만 별 수 없어요. 대구 마라톤을 가셔야 된다면은 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대구 마라톤을 위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훈련을 하셨다. 그러면 그거 너무 아깝잖아요.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다 깨져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술도 아무리 좋은 술도 참으셔야 되고요. 먹고 싶은 음식도 참으셔야 되고요. 생활 습관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그나마 그래도 본전치기라도 들어가지. 그동안 훈련했던 것들이. 근데 그거마저 안 하면은 그 지난 3개월, 4개월 동안 대구 마라톤 준비하셨던 분들 진짜 도루묵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중에서도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수면 사이클 맞추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명절 되면 완전히 와장창 깨버리고요. 복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먹을 거 좀 드셔도 돼요. 그렇게 한다고 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시간, 주무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은 사이클 맞추는 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명절 끝나고 대회를 이제 바로 나가실 때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많이 먹었고 그러면은 달리기 할 때 조금 열심히 달리지 아니면 기록 조금 늦추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몸에 사이클이 안 맞은 상태에서 대회 나가면요.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아침에 멍한 상태로 나가고요. 컨디션도 이상해지고 엉망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별의별 후회가 다 될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명절 때. 그동안 겨울 동안 그렇게 열심히 운동해 놓고 왜 명절 때 내가 그걸
조절을 못 해가지고 이 난리를 쳤을까? 내가 너무 후회스러운 그런 그 후회를 많이 하신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신데 이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대구 마라톤을 앞두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비장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 무슨 마라톤 대회 나가는데 뭐 그렇게까지 라고 얘기를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길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오프닝 에피타이저에서 반지의 제왕 얘기를 했죠. 아라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라곤입니다. 지금 엄청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남들은 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우리가 이 전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피나는 훈련을 하고 그랬는지를 갖다가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직 본인만이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막 괜찮아. 뭐 어쩌고 좀, 야, 그거 뭐 좀 해도 돼. 이런 얘기에 유혹에 넘어갔다. 이제 이거는 이제 사우론의 그런 이제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반지 빼서 준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정말 비장한 각오로 준비를 잘 하셔서 대구 마라톤에 후회 없이 달리기를 하시고요. 대구 마라톤 시원하게 달리고 잘 달리고 난 후에 그러고 나서 명절 때 못 놀았던 거, 못 먹었던 거, 맛있는 거 실컷 드셔도 됩니다. 그때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제가 너무 강하게 좀 얘기해 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그렇다는 거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번 명절이 뭐 처음 명절 그런 대구 대회 앞두고 처음 명절이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요. 이번 대구 마라톤에서 정말 후회 없는 그런 달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